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당 ETF, 슈드, 제피가 있습니다. 이들의 배당률은 슈드 4%, 그리고 그보다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제피는 대략 8%죠. 그리고 여기 무려 배당률 126%의 배당률을 자랑하는 MSTY라는 ETF가 있습니다. 슈드와 제피의 배당률은 이제 그래프에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126%의 배당률이라는 것은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내가 투자한 원금만큼의 돈을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도대체 이 ETF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길래 이렇게 높은 배당을 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높은 배당률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기 금융상품은 아닐까요? 이런 ETF에 자신있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펀드가 정확히 어떻게 이런 높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MSTY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MSTY의 배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MSTY의 경우 MSTR 주식에 대한 커버드 콜을 팔아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커버드 콜을 통해서 버는 돈은 그 주식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MSTY의 기초자산인 MSTR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가장 높은 주식 중 하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 ETF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바로 대형 배당주에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을 나눠주는 ETF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나오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ETF죠. 슈드가 바로 이렇게 코카콜라나 버라이존 같이 배당을 주는 회사들에 분산 투자를 한 뒤 그 투자에서 나온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ETF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YieldMax의 MSTY가 바로 이런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ETF들이 단순히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첫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ETF들보다 훨씬 좋다, 혹은 커버드콜 ETF는 배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기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기 배당 ETF죠. JP모건의 제피나 제큐는 이 두 가지의 ETF를 섞어놓은 배당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배당주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커버드콜 전략도 사용하면서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얻으려고 하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건 MSTY, 제피, 슈드가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 투자 포지션을 말해주는 테이블인데요. 제피와 슈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각종 회사에 이 정도 퍼센트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MSTY는 뭔가 다르죠. 회사 이름은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들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양한 콜 옵션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에서의 옵션은 풋 옵션과 콜 옵션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콜 옵션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콜 옵션이란 말 자체는 주식 100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MSTR 콜 옵션이 있는데 이 말은 MSTR 주식 100주를 주당 45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콜 옵션의 계약에 명시된 가격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5월 23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MSTR 주식이 5월 23일에 갑자기 600불까지 폭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600불짜리 주식을 450불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이건 매우 좋은 권리겠죠. 그래서 이런 콜 옵션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주식 대신 이런 콜 옵션을 트레이딩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콜 옵션의 가격이 하루 만에 이만큼이나 올랐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게 이런 콜 옵션입니다. 만약에 5월 23일에 MSTR의 주식이 450불을 넘지 않는다? 그럼 이 콜 옵션의 가격은 0불로 가치가 없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옵션을 사기 위해서 쓴 돈이 그대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딧에 보면 콜 옵션 사다가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죠. 주식은 주가가 폭락해도 존버하면서 버틸 수 있지만 옵션은 이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존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콜 옵션을 사고 그 주식의 가격이 오르길 기대하는 것을 롱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콜 옵션을 팔 수도 있는데요. 이건 주식의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내가 이런 콜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매도하듯이 이런 콜 옵션을 팔고 지금 이 콜 옵션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 즉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전략을 네이키드 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MSTR의 주가가 폭락한다면 옵션 프리미엄을 다 가지게 되고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MSTR의 주가가 폭등한다면 MSTR의 콜 옵션을 공매도한 사람의 손실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는 건 이 콜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MSTR의 가격이 상승할수록 콜 옵션의 가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만약 이런 콜 옵션을 공매도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가격의 콜 옵션을 다시 매수해야 되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네이키드 콜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 바로 커버드 콜이라는 전략입니다. 다시 MSTR 콜 옵션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이 콜 옵션을 공매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만큼의 옵션 프리미엄을 지급받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MSTR 주식 100주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100주의 MSTR은 보험의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MSTR의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한 콜옵션의 가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공매도한 이 콜옵션을 다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MSTR의 주가가 폭등해서 600불로 거래되고 있고, 누군가 우리가 판매한 이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봅시다. 이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건 MSTR 주식을 450불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럼 이 옵션을 판매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MSTR 100주를 450불에 판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다행히 100주의 MSTR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충족할 수 있죠. 물론 지금 MSTR 주식이 600불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0주를 450불에 파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100주들을 400불에 매수했다면 그래도 주당 50불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손실을 입은 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커버드 콜이란 콜 옵션을 안전하게 팔기 위한 전략인데, 장점은 만약에 내가 그 회사의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고 내가 매수한 주식의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의 콜 옵션을 팔게 되면 돈을 잃는 리스크 없이 옵션 프리미엄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그 주식이 폭등하게 되는 경우 옵션 판매자로서 그 콜 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주식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폭등 상승률을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콜 옵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깊이 설명하냐? 그 이유는 MSTY가 이런 다양한 콜 옵션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드맥스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MSTY의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더 정확한 포지션들을 보기 위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런 CSV 파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MSTY 펀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지션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포지션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C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콜 옵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옵션 만기 날짜가 써져 있고 그 옵션들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숫자들은 얼마나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옵션들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그 옵션들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들을 팔아서 이만큼의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이 돈들이 MSTY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지션들은 그럼 결국 뭐죠? 바로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 포지션들인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려면 그 옵션에 맞는 수의 실제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포지션들이 바로 그 담보 역할을 하는 포지션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390, 420불에 P라고 써 있는데 이건 콜 옵션의 반대인 풋 옵션을 말하는 거고, 밑에 이 풋 옵션 포지션과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같은 옵션 만기를 가진 콜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풋 옵션과 콜 옵션의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고, 풋 옵션의 경우 아까 본 커버드 콜처럼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풋 옵션과 콜 옵션을 정확히 같은 만기일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풋 옵션을 매도하고 콜 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을 신테틱 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략은 한마디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대략 93,000개 정도의 신테틱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930만 주의 MSTR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서
이런 콜옵션들을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게, 즉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포지션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국채들인데 사실상 현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풋옵션을 매도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포지션들, 이 포지션들은 아까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 콜옵션 전략인 롱콜 포지션들입니다. 이 포지션들은 MSTR의 주가가 이날까지 이 가격을 넘으면 돈을 버는 전략인데, 쉽게 말해 MSTR의 주가가 폭등할 때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기 위한 포지션인 거죠. 아까 우리가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폭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초록색 포지션, 롱콜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MSTR 가격이 상승해서 이 콜 옵션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 돈들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MSTY ETF 펀드 자체가 운용하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MSTY가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죠. 반대로 MSTR 가격이 이날까지 이 정도 가격 밑에서 거래된다 하면 펀드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고, MSTY 가격 역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많은 커버드 콜 ETF들의 경우 이렇게 커버드 콜에만 집중해서 배당금을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데요. MSTY의 경우 이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롱콜의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드 콜 ETF는 주가 상승률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최소 MSTY에게는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 MSTY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이해했으니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MSTY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볼게요. 이번 달 같은 경우 MSTY에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5월 16일까지 MSTR 주가가 455불 이하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의 신테릭 롱 포지션들을 뺏기지 않는 선에서 옵션 프리미엄을 그대로 간직하니 제일 좋죠. 하지만 MSTR 주가가 이런 커버드 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5월 16일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매도한 콜옵션들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담보들을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 이런 롱콜들이 있기 때문에 MSTR이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지만은 않죠. MSTR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MSTY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노란색 포지션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장에서 MSTY와 MSTR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MSTR이나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 ETF를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슈드 같은 전통적인 배당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다른 주식들보다 더 하락폭이 적기 때문이죠. 커버드 콜 ETF는 그런 이유로 사는 ETF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MSTY를 산다면 MSTR 자체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옵션 프리미엄도 챙긴다라는 거지, 옵션 프리미엄도 챙기면서 MSTR보다 가격 하락을 덜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거죠. 결론입니다. MSTY는 커버드 콜 전략과 동시에 롱콜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배당, 그리고 MSTY의 가격 상승 자체를 노리는 상품입니다. 배당이 터무니 높다고 해서 사기 상품인 건 아니고요. 배당이 이렇게 높은 유일한 이유는 MSTR의 변동성이 그 어떤 주식보다도 높기 때문이고, MSTR의 변동성이 낮아지는 날이 오면 이 ETF의 배당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겁니다. 아무리 배당이 탐나도 기본적으로 MSTR의 주가 성장을 믿지 않으면 이 ETF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MSTR의 주가 성장을 믿는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격 성장을 믿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MSTY 투자를 하기에 좋을까요? 일단 나는 MSTR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데 매달 받는 배당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상품입니다. 혹은 나는 MSTR이 단기적으로 천천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역시 MSTY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죠. 만약에 MSTR이 MSTY가 가지고 있는 커버드 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근처까지만 매달 상승한다면 이론상으로 MSTY가 MSTR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MSTR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MSTR이 단기적으로 크게 가격 변화가 없을 때 보완하는 역할로 MSTY에 투자하는 것도 말이 되죠. MSTR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MSTR이 횡보하고 있으면 별 재미가 없는데 MSTY를 보유하고 있으면 꽤나 많은 배당금이 매달 꾸준히 들어오니까요. 저는 이런 이유로 몇 주 전에 MSTY를 매수했는데요.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10만 불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채널에서 소개하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회사의 주식이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폭등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ASTS에 10만 불을 지금 묵혀두자니 만약 이 회사 주식이 올해 말까지 별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리 장기 투자한다고 해도 뭔가 아깝고, 그렇다고 MSTR에 투자를 하자고 하니 MSTR 역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MSTR의 가격이 폭등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AST가 폭등하고 추가 매수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MSTY에 이 돈을 투자해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을 AST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MSTR의 상승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매달 AST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번 달 이렇게 10,000불 정도 되는 배당금을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 기가 막힌 플랜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MSTR 및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 비트코인이 만약 지금부터 계속 폭락하면 이 투자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망하는 겁니다. 물론 매달 이런 배당 프리미엄은 챙기겠지만 이 MSTY의 가격 자체가 폭락할 거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하지만 저는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설명했듯이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투자자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 MSTY로 받는 배당금을 매달 AST에 재투자해서 1만 주를 모으는 겁니다. 1만 주를 채우고 나서는 MSTY를 계속 보유할지 다른 투자를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음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